최고의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 사용자를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너무 좋은데 안 팔릴 수가 있나요? 사용자를 감동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디자인의 비결이에요. 사용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정말 감동받고 행복해야 할 게 어떤 디자인인가? 우리는 그걸 그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이노 디자인을 창업한 디자이너 김영세입니다. 평창의 올림픽 성화봉도 디자인했지만 성화대도 내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오프닝할 때 전 세계 수십억 인구들이 TV 보면서 이 처음에 성화했었던 장면에 성화대 있지 않습니까? 달 항아리 컨셉으로 내가 디자인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성화대를 영구 보존하기로 했어요. 그 성화대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시대를 넘는 디자인이잖아요. 랜드마크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로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들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천역에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현관까지 가는 지하 통로거든요. 처음에 프로젝트 의뢰 받았을 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냥 255m 되는 굴이어서 땅굴. 근데 그거를 예술품으로 만들어낸 게 제 작품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 15분을 걸어서 국립박물관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양쪽 벽에 음향으로 LED 라이트들이 들어오고 천장에는 건곤감리 사괴로 들어오고 그 전체가 굉장히 깔끔한데 모던하면서도 한국을 표현하고 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디자인은 50년 이상이 가야 되는데 화려함을 떠나서 뭐를 남길 것인가.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코리아 브랜드를 남기자. 거기 한 300~400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한국 아이덴티티 멋있다. 라는 것을 한번 느끼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남긴 빅2 프로젝트는 올림픽 경기장의 성화대,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나들길,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리버를 만난 거는 상당히 나의 디자인 커리어에 중요한 한 지점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내가 기업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게 위주였거든요. 이노 디자인이. 근데 아이리버의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그때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그 회사에 투자하는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이리버가 그 당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성공한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실리콘밸리도 안 쓰고 한국도 안 쓰고. 근데 내가 문득 옛날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2000년도 초반, 2002년도쯤 왔어요.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와서 바로 저 앞에 있는 우리 회의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나를 자기 삼성에 근무할 때부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삼성에 좋은 디자인 해줘서 되게 고맙고 그 삼성 같은 디자인 해주는 분을 찾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자기는 삼성처럼 큰 디자인 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기한테 디자인을 투자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디자인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 디자인이 그동안에 컨설팅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라고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의 상품이 우리의 브랜드 상품인 것처럼 내가 일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밑에 디자인 바이 이노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백지에서부터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막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한테 그걸 기대했고 거기서 나온 상품이 히트 쳐가지고 그 사람 우리 회사에 처음 왔을 때 50억 매출하던 회사가 3년 만에 연간 5천억 매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100%가 올라간 게 아니라 100배가 된 거, 100배. 돌이켜보면은 모든 제품에 디자인 바이 이노가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디자인은 이노가 했구나. 그러면서 이 디자인이 특별한 것을 더욱더 인지하게 되고 디자이너가 누구라는 것 때문에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디자인 퍼스트. 실제로 1999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엄청 큰 컨퍼런스예요. 제가 가서 강연도 했는데 그때 내가 발표한 새로운 디자인 이론이 디자인 퍼스트라는 거죠. 그 한국서는 디자인 우선주의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그 1999년에 내가 발표했다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들어와서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이노 디자인을 창업하고 그때가 십몇 년 지난 다음이에요, 이미. 근데 초기에 십몇 년 동안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오는 디자인을 해주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냥 작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뭐랄까 업그레이드 시킨다, 다듬는다, 좀 더 재밌게 만든다, 이런 일들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그 한 십몇 년 되면서 이노 디자인 창업한 십몇 년 되면서 이게 전부냐, 나의 디자이너의 인생이 이게 전부냐, 나는 클라이언트가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1999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에 디자인 퍼스트를 발표하면서 디자인 전시를 한번 했어요. 그때 디자이너들 한 5,000명 정도 모인 큰 컨퍼런스인데 디자인 전시의 제목이 디자인 퍼스트예요. 그리고 A to Z라고 그랬어요. 그 디자인의 A부터 Z까지를 우리가 미리 다 디자인한 거죠. 그리고 거기 전시까지 한 거죠. 바로 그랬을 때 알리버 대표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부터 20년간은 참 그 전에 했었던 디자인 컨설팅의 익스피리언스, 그 경험들과 많이 다른 체험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쉽진 않았다, 그 20년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아닌 방식으로 디자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제는 모든 디자인 회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는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 일 시키는 거 심부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란 뭐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물론 MP3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미리 정해졌지만, 그렇다면 이게 백지서부터 볼 때 목에 걸는 걸 하면 어떨까, 프리즘처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그 없었던 거를 창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20년 후가 되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만물이 재탄생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how to 디자인이 아니라 what to 디자인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문자 그대로 창조해야 된다. 디자이너는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다. 디자이너는 창조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만든 책이 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린 거죠. 나의 영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이디어의 발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질문은 나의 그 관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관찰.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내가 라스베이거스에 CES를 다녀왔거든요. 그 며칠 동안에 이 머릿속에 이 미래 세상이 꽉 차버렸어요. 물건을 보고 그냥 그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된 그런 컨셉을 보면은 상상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이제 세상에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관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지죠.
그걸 다녀오고 나서 어떤 그 비슷한 미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번에 라스베가스의 CES에 별로 볼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안 보였구나. 어쩌면은 거기서 별로였다라는 생각을 할까. 나는 거의 감동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죠? 그 사람은 너무 눈이 높아서 안 보인 건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인 건가? 관심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나는 거기 그 라스베가스의 그 넓은 전시장을 며칠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 파고 다니고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본 거는 감탄도 하지만 나는 그 다음을 상상하기 시작하죠. 이번에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의 나의 그 상상의 시작은 내가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구상하는 거가 내가 머릿속에 뜨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 클라이언트랑 마주 앉았을 때요. 우리 그 비즈니스 파트너랑 마주 앉았을 때요. 그 사람은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네 기술이 뭐 이런데 AI든 디지털이든 뭐 IoT든 뭐 센서든 뭐 캡슐 커피 메이커인데 한 방울 내려 마시고 싶다. 그 말에 내가 반짝하는 아이디어 이거 있잖아요. 떴어요, 머릿속에. 뭐냐? 그러면 커피 메이커는 대부분 노즐이 하나잖아요. 그 노즐을 2개 만들면 되겠다. 그죠? 한쪽 누르면 커피가 내리고 한쪽 누르면 티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와서 첫 번 미팅 한 날 자기는 이런 걸 만들고 싶으니 디자인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자마자 스케치 한 장 그렸죠. 그만 6개월 만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제품이 광고 나가는 거하고 내가 스케치한 걸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아요. 아직 없었던 상품의 탄생은 그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은 디자이너가 해낼 수 있어요. 마음을 읽은 디자이너가. 그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티까지 내리면 정말 좋겠는데 보통 커피 메이커는 그 노즐이 하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죠. 이게 커피 내렸다, 티 내렸다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 뭐 냄새가 섞인다든가 막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노즐이 2개면 되겠다라는 걸 했고 그 디자인을 나중에 품평회하면서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Why didn't I think of it?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한테 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죠. 그러한 형태의 커피 메이커는 이 세상에 아직 없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라는 빅 디자인의 이론. 이거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디자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하라. 엄마를 울릴 정도의 한마디. 여러 가지 선물을 쿠폰으로 제안을 했는데 차 닦아주기, 뭐 빨래 해주기, 뭐 청소해주기 쭉 나. 앞에는 전부 유통기한이 있는데 맨 뒤에는 엄마를 사랑하게 하고 expiration never. 유통기한 없음. 이거를 와이프가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게 진짜 디자인에서는 1등이다, 최고다라고 그 순간 느꼈던 게 Design is loving others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준 정말 고마운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 이후 지나고 보면서 이거는 나뿐 아니라 모든 디자이너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최고의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 사용자를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너무 좋은데 안 팔릴 수가 있나요? 그럼 사용자를 감동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디자인의 비결이에요. 히트 상품 만든 비결이에요. 내가 디자인하는 것을 사용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감동받고 행복해야 할 게 어떤 디자인인가?
우리는 그걸 그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70억 인구한테 나는, 디자이너는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인가 선물할 수 있다. 그게 나의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이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건가.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는가. 그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디자인한다. 어렸을 때는 나는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디자인한다 그랬어요. 내가 디자인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위해서 디자인한다. 그 사람들이 나 돈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히트 치면은 박수 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한다. 그게 나의 어렸을 때 디자인 1세대 생각이었고,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난 20년간의 생각은 나는 내가 디자인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디자인한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이 팔리니까 나한테 디자인 의뢰한 기업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한 발 더 나가면서 나의 커스터머, 나의 클라이언트한테 더 많은 성공을 전해주게 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거죠. 나의 디자인 하나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상상만 해도 나한테는 기쁨이다. 그게 바로 나한테 계속 새로운 디자인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발상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그 경제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경제 발전의 훌륭한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빅 디자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만들고 키우고 이렇게 그야말로 창업한 거는 30년이 넘었지만 가장 바빴던 그 지난 20년을 이제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그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그 퍼플 피플이라는 책에 보면은 맨 뒷장에 나오잖아요. 비틀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남겼다. 피카소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남겼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남겼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라는 그 책의 뒷커버에 글이 있죠. 그러면서 나도 질문을 하게 됐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는 나의 그림은 사업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비즈니스는 이노 디자인의 미래는 거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그 기업들에 관심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클라이언트를 위한 디자인을 열심히 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위해서도 나의 경험을 남기고 싶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많이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의 디자인 인풋 또는 나의 디자인 아이디어 또는 나의 체험들이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정말 아름다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너 디자인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그 무역협회랑 같이 김영세 스타트업 디자인 오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오디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페이스북에 한번 글 올린 것밖에 없는데 1회에 한 50개 이상 스타트업들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2회는 60개가 넘었고 이번에 3회는 7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다. 나와 디자인을 함께 하려고 정말 찾아오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1년에 수백 개가 된다는 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니까 이건 너무너무 나로서는 기쁜 일이고 앞으로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쪽에 나의 미래, next 20 years, 또 다른 20년을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팔로알토 현장에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발굴한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계속 회의하면서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가장 핵심인 팔로알토에 있는 이노디자인 센터 속에 앞으로 이제 우리 디자인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입주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장에서 디자인도 콜라보하고 실리콘밸리 내에서 펀딩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 시장에 대한 론칭을 또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할 생각하니까 이거야말로 1세대 때 우리 이노디자인의 최초에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그 다음에 지난 20년은 다른 회사들과의 디자인 포스트의 실전, 디자인 바이 이노라든가 이런 그 도전. 이제 앞으로는 지난해부터는 창업자들을 만나서 스타트업들을 위한 디자인 펀딩,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해야 할 남길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동시에 디자이너들한테도 많은 일을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니즈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스몰 디자인이 아니라 빅 디자인을 간다는 것은 디자이너들의 할 일에 그 스코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아주 창조적인, 그냥 색다른, 아직까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도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디자이너들한테도 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투자자와 디자이너와 창업자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중심에 서서 끌어주는 일, 이게 내가 앞으로 남은 일이 아닌가 해야 할 나의 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죠.